이 원격은 초년운. 그래서 원격은 초년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한 25세까지 25세까지 우리가 초년운이라고 그래요. 아우, 우리 볼락스 쌤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초년운이에요. 초년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25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25세, 왜 제가 25세라고 하냐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25세라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수명이 짧았잖아요. 수명이 짧으니까 어때요? 8 해가지고 8. 그래서 4, 8, 30. 우리가 기둥을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해서 16세. 또 이렇게 해서 32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또 여기 더하면 뭐예요? 48세. 또 여기도 8을 하면 어때요? 그러면 2, 8이 16이잖아요. 그러면 64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갑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초년을 16세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초년운을 25세로 잡는 거예요. 25세.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렇다고 다 100세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이 좋아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름이 좋아도 사주가 우선이다. 사주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자기 명이 닿으면 100세를 누리지 못해요. 그 대신 어때요? 이름이 좋으니까 사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탄탄대로를 걷더라 이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초년운과 또는 중년운, 장년운, 그다음 말년운 했을 때 우리가 이 원형의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17액이었죠. 즉 여기서 이게 17액이니까 이거는 건창격이에요. 우리가 건창격은 좋게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격은 18액이죠. 이것도 좋게 봐요. 발전격. 그 다음에 또 15액. 이 격은 15액이라고 했죠? 15액은 뭐예요? 통설격이에요. 통설격. 그 다음에 15하고 10이니까 25액이죠? 25액은 뭐예요? 이거는 안정격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김민수라는 아이는 할아버지가 분명히 이름을 잘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처럼 이 민자를 원액하고 필액하고 헷갈리게 되면은 획수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어때요? 이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김민수예요. 같은 김민수인데 아까 김씨가 8액이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민자가 만약에 여기서 오날민이다. 오날민이면 어떠냐면 이거 날일자 쓰는 거예요. 날일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날민은 뭐예요? 이것은 8액이에요. 8액이고 이것은 화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수라도 예를 들어서 옥돌수다. 응? 옥돌수는 몇 액이냐? 12액이에요. 응. 그러면 자, 요것은 원격이에요. 원격인데 뭐냐면 20핵이에요. 자, 이것은 형격이에요. 16핵이에요. 그 다음에 성하고 이름 끝자를 했을 때 이거 이격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20핵이죠. 이격도 20핵이에요.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초년은 16핵. 그 다음에 잠깐만. 자, 아까 여기 원격이었죠? 자, 원격이 초년이에요. 그래서 원격이 20회.
그 다음에 현격은 16회. 그 다음에 이격은 또 20회. 그 다음에 정격은 뭐예요? 이거 다 더하는 거죠. 더하니까 아까 여기 12에 가고 8에 가면 20이죠. 20에다가 8이니까 어때요? 28액이네. 그럼 맞죠? 88. 28액. 28액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획은 어때요? 20획은 공업격이에요. 같은 김민수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발전격이다, 건창격이다, 이렇게 좋은 수리가 되는가 하면, 아니면 한자의 획수가 안 좋을 때는 어때요? 20획으로 나오면은 공업격이 되는 거예요. 자, 공업격이 되면은, 자, 뭐라고 나와 있냐? 일시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실패를 한다. 심신이 허약하고 육신이 부덕하여 부부나 자녀 간의 생사 이별하고 형액이나 병사 등으로 단명에 이르는 흉운이다. 얼마나 우리가 신생아 이름을 지었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쵸? 얼마나 놀라겠냐고. 근데 아까 그 한자를 쓰면 같은 김민수라 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한자의 획수에 의해서 길과 흉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여기 또 20획 또 있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16획이에요. 자, 여기 16획은 어때요? 원형규정. 이 사람이 중년은 어때? 좋죠. 덕망격이에요. 덕망격. 덕망격은 어때요? 사람과의 덕이 좋고 재력도 풍부하고 대업을 성취하는 거예요. 들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격도 아까 얘기했지만 공업격이고, 그 다음에 전체운. 전체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년운을 뜻하는 거예요. 정격은. 총획. 그러면 어때? 28격은 풍파격이야. 파란운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초년도 안 좋아, 중년은 좋아, 장년도 안 좋아, 노년도 안 좋아. 그러면은 얼마나 절망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불러주지도 않는 한자. 예, 오날민의 옥돌수야 안 불러주잖아요. 그냥 민수야 이렇게 부르죠. 그것이 우리가 한자 수의 성명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자 수의 성명학은 그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 기둥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문의 획수로는 이름이 좋고 나쁨은 단지 그 획수를 가지고 판단할 뿐, 성격이나 직업의 분류나 부모 운 또는 형제운 또는 배우자운, 재물운, 명예운, 자녀 등 중요한 그런 육친에 대해서 통변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 수의 성명학이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이 한자 수의 성명학이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인 성명학자가 우리나라에 그 한일합방 시대 때 창씨 개명하고 또 청일전쟁 때 그 한국 사람 조선인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서 일본 사람이 나가서 전사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되고 지금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삶의 질이 높잖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제가 일본인 그 3세를 좀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못 만났네요. 제가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을 잘 못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이 도쿄 중심에 사는 게 아니고 좀 외곽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시골도 아니에요. 근데도 인터넷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카드를 안 쓴대요. 다 현찰로 써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보이스피싱도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점보다는 사실 장점이 더 많잖아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면 저 같은 사람도 뭐 유튜브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좀 어려웠겠죠. 물론 오프라인으로 또 만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일본의 잔재에서 아직도 우리가 좀 벗어나기는 아직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왜? 이 한자 수의 성명학이 계속 오래 가는 한. 그렇지만 불러주지 않고 또 내가 말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한자 수의 성명학이 한자는 100점이지만 저도 윤제이가 한자는 100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제가 이렇게 살면서 겪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많았지만 또 우리가 안 좋은 걸 번연히 알면서 그것을 계속 갖고 있기는 그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해당이 되니까 제가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교회로 바꿨어요. 즉 우리가 이 한글 성명학은 물론 한자를 다 넣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다 넣어주는데 100% 넣어주지는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좋은 한자의 그 오행이 없을 때는 사주에 불이 많은데 또 불을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한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가을에는 그 한자 성명학도 좀 가르칠 계획이고 왜냐면 제가 파자 성명학을 좀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자 성명 그 80일 헬스수의 성명학도 가르치고 할 예정인데 아이고 우리 해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르칠 예정이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한자 수의 성명학은 그 거기서 벗어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없으면 또 아쉬워해요. 근데 저는 뭐 한자를 안 했으니까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제가 뭐 좋은 한자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니고 있는데도 제가 안 했어요. 불러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한글 성명학하고 한자 수 성명학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처음에 한자 수 성명학에서는 자음을 활용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김민수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김민수 했잖아요. 그러면 김민수 할 때 이 기역만 봐요. 기역이 뭐예요? 목이죠. 이 미음이 뭐예요? 수예요. 이 수가 뭐예요? 금이에요. 그래서 이 김민수 이름은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금생수, 수생목. 근데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김민수가 막 기억만 부르나요? 우리가 금시도 있고 뭐도 있어요. 감시도 있죠? 우리 가무성 있잖아요. 우리 예전 제자 중에서 금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금년세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또 이름에서도 우리가 겸도 있고 감도 있고 공도 있고 궁도 있고 이건 다 어디 갔냐고. 그쵸? 이건 다 어디 갔어요. 근데 뭐만 봐요? 이것만 본다는 거죠. 이것만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인생의 그 운명에 그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또 미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미음자가 뭐예요? 응? 우리가 마도 있고 미도 있고 모도 있고 무도 있고 많잖아요. 문도 있고 목도 있고 민도 있고 만도 있고 이런데 어때요? 이것만 보니까 굉장히 확률적으로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수도 마찬가지예요. 시옷이 있어요. 수, 시우, 요새 뭐 시우도 얼마나 많아. 또 소, 사, 서, 얼마나 많아요. 그쵸? 샤넬. 우리 아주 입에 달고 살잖아, 샤넬.
그랬을 때도 지금 뭐예요? 이 시험만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모음이 그 사람의 운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 근거를 제가 요번에 박사 논문에서 제가 그 근거를 넣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박사 과정에서 우리 학교에 성명학 교수님이 안 계셔요. 박사 과정에.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이 조금 명리를 제가 당연히 하죠. 명리를 오래 했으니까. 근데 성명학 가지고 그 심사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아요. 막상 닥치고 보니까 더 그 피해가 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김민수는 이렇게 본다. 근데 그럼 만약에 요거까지 본다. 요거까지.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한자 수리 성명학에서 어떤 기둥을 판단할 때 뭔가 한계를 느꼈겠죠. 그래서 이 여기다가 무엇을 붙였다? 육친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글 성명학이 되는데 한자 수리 성명학이 원래는 자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자음만 보잖아요. 모음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 성명학에서 한글 성명학으로 넘어올 때도 자음만 보게 된 것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자음으로만 봤을 때하고 모음까지 볼 때하고는 또 급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김민수라도 어떠한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김민수인데 기능이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또 같은 김민수인데 자음 성명학이냐 또 저처럼 모음까지 같이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능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잖아요. 왜 선생님들 이제 그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느 종합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너무 바빠가지고 그 대학병원 근처에서 있는 그 약국에서 약을 못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난다음에 3일 이제 전에 또 그 사야 되니까 우리 동네 약국에 가서 그 약을 달라고 하니까 없대요. 똑같은 약은 없대. 근데 비슷한 약은 있대.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A라는 약을 처방해 줬지만 A라는 약을 처방해 줬는데 우리 동네에 오니까 A라는 약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라는 약을 사서 먹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 A라는 약을 먹었을 때보다 B라는 약을 먹으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차이냐? 그게 무슨 차이냐? 그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김민수를 우리가 자음으로만 볼 때는 자음 성명학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칭찬은 칭찬이에요. 이 한자 수리 성명학으로 볼 때와 한글 자음 성명학이라도 이 한글 성명으로 우리가 십성을 대입해서 이름을 운명을 감정했을 때 엄청나게 놀랐어요. 제가 엄청나게. 너무 이 자음만 봤을 때 너무 잘 맞았어요. 그게 뭐가 잘 맞았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성격과 직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학문이에요. 한글 성명학에서 자음 성명학도 굉장히 훌륭한 성명학이에요. 단지 뭐가 없다? 우리가 이 모음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든지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거의 한 15년 이상을 제가 자음 성명학으로
강의했어요. 자음 성명. 지금은 어때요? 제가 자음하고 모음으로 같이 교육을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학문이 발달하는데 안 쫓아가는 게 지금은 로봇으로 수술하는데 개복 수술을 맹장을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로봇으로 수술한 사람한테 잘하느니 못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명학과 한자 수리성명학의 그 운명을 상담하는 적용 방식 또는 감명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틀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한글 성명학 제가 자음 성명학하고 모음 성명학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해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자음 성명학은 이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논문을 쓰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이 한글 성명학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소리 또는 파동 또는 장명을 하면서 이 사주의 그런 격국과 용신 그리고 대운을 보고 장명을 해야지만 치유의 어떤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 이랬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무엇을 했냐고 봤더니 그 이름에다가 육수까지 붙였어요. 처음에 이 자음 한글 성명 넘어오기 전에 했을 때 육수까지 붙였는데 육수까지 붙이는 성명학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천을기인 또는 신살, 공망 이런 것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발전.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과정을 밟아오면서 논문을 쓰면서 제가 그런 또 학설을 제가 또 발견했어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벌써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제가 그런 에너지가 그런 학설이 있다는 건 내가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안 믿거든요. 근데 이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동화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동화작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가리키는 관법을 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오히려 굉장히 잘 활용하셨을 거예요. 이 명리의 십성에 대한 깊은 사람에 대한 연구 이걸 하게 되면 사실은 신살, 공망, 천을기는 하나도 안 붙여도 적중률 무속인처럼 말한다 소리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뭐 심리 상담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제가 하나씩 또 관법에 적용을 시켜서 설명을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한글 성명학 가지고는 어때요? 우리가 한자 수의 성명학을 가지고는 세운도 못 봐. 질병도 보기 힘들어. 월운도 못 봐.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글 성명학은 개인의 성격과 직업 또는 질병, 세운 또는 월운 뭐 가까이 가면 이름까지도 봐요. 대운 통변까지도 다 보고 그래서 모든 사물의 이름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강아지 이름 별이라고 지었잖아요. 우리 이 별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사주를 제가 물어봐서 시까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착해요. 생전 짖질 않아. 오죽하면 사람들이 성대 수술했냐고 그래요. 근데 가끔 이렇게
그 자기 의사는 표현해요. 뭐 하고 싶다는 거, 뭐 어떤 거 이제 자기 의사는 표현하는데 지금도 이제 새로 이사 온 집에 이제 아무데나 막 그 자기 볼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화장실에다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얘 하나를 위해서 지금 빌려줬는데 아주 거기서 그냥 자기 볼일을 다 열심히 잘 보고 있어서 제가 간식을 아주 잘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이 좋으면 적응력도 좋아요. 환경 적응력도 좋고 이 주인과도 소통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우리 강아지는 별로 짖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것은 자기가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족스럽다는 거죠. 또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 강아지가. 그래서 모든 사물의 이름에도 적용이 가능한 게 우리 한글 성명학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씩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43분을 했네요. 이걸 조금 나눠볼까봐요. 나눌까봐. 왜냐면 너무 길면 또 이렇게 끝까지 잘 안 보시더라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